미소만 봐도 그녀가 얼마나 밝은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일리 소요로 케일리는 오리건주 밴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2016년 7월 23일 토요일 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친한 친구였는지 그 파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고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파티가 끝나면 같이 사는 남자친구가 데리러 올 예정이었기에 더 마음 편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자정이 지난 시간, 남자친구 카메론을 부른 케일리는 친구들과 함께 시내 식당에서 그가 오길 기다립니다. 카메론이 도착했고 케일리는 친구들과 웃으며 헤어졌습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안녕. 그렇게 차를 출발시킨 두 사람은 무언가로 인해 곧 다투기 시작했고 서로 기분이 언짢아지고 맙니다. 아파트에 도착한 남자친구는 먼저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화가 난 케일리 역시 내리지 않고 차에 남았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길 기다리자 10분의 시간이 지난 상태였는데 그때까지도 케일리는 집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됐고 그만 케일리를 데리고 오기 위해 카메론은 아파트를 나섰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대체 그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카메론은 그녀가 걱정이 되었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돌아오라 설득했습니다만 케일리는 거절합니다. 단단히 화가 났는지 지금 자신이 어디인지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카메론은 다시 연락을 했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케일리는 치과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는데 7월 24일 일요일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카메론과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제 남편이요. 7월 25일 월요일 경찰서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로 들어온 여성은 이사벨 폰세 라라였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일을 저지르고 자신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에드윈 라라는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7월 23일 토요일 밤 11시 30분경 아내 이사벨은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서 8시쯤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고 자신의 옆엔 남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요일이었으니 두 사람은 평소처럼 교회를 함께 갔다 온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에드윈이 조금 예민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 에드윈은 평상시처럼 돌아왔고 두 사람은 영화를 보러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에드윈의 말에 따르면 사고였다고 합니다. 운전 중 차로 인한 일이었다면서요. 그 사람 소지품은 정원 창고에 있어. 그리고 에드윈은 도구를 챙겨서 아내의 차를 타고 집을 떠났습니다. 이사벨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은 에드윈을 찾기 위해 출동했고 다른 경찰들은 그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창고엔 케일리의 가방이 있었고 그 안에는 지갑과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근처에는 에드윈이 일할 때 신는 신발이 있었는데 신발 바닥에서 케일리의 DNA가 발견됩니다. 집안을 수색하고 있을 때 에드윈은 집을 떠나서 레드몬드에 있는 부모님의 집으로 운전을 한 뒤 그곳에서 차를 바꿔 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에드윈의 부모님 집에 남겨진 이사벨의 차량을 찾았고 범퍼에서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차를 바꾼 에드윈은 멈추지 않고 세일럼으로 차를 몰다 한 매장 밖에 차를 주차합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여성을 태우고 도구를 들이밀며 캘리포니아로 운전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고장났고 모텔로 가게 되는데 자신의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는 남성의 차량을 뺐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바로 차를 출발했습니다. 점점 일이 커져갔습니다. 에드윈은 주유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타 있는 차로 다시 바꿔 탑니다. 운전자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뜬금없이 동승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에 주유소에서 함께한 동승자 3사람을 길 한복판에 내리게 한 뒤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매장 앞에서 마주한 여성과 에드윈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는 여성의 핸드폰을 이용해 영상을 찍고 그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영상에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백하는 이야기와 용서를 구하며 경찰에게 도구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7월 26일 오전 6시 40분 911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복장이 어떤지 설명했고 마침내 경찰은 그를 체포합니다. 케일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고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에드윈은 오랜 기간 이런 행동에 대해 갈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차를 태워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거절했고 그는 3가지 혐의를 받고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잘못은 에드윈 라라에게 있지만 남자친구와 가족들은 마음에 돌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일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찌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에드윈이 다음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아내와 교회를 가고 오후에는 영화를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내에게 고백을 하고 나서 그 후의 행동들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이렇게 잡힐 것이라면 죄를 늘리지 말고 진작에 포기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가 죄책감인지 뭔지 모를 것을 느끼고 아내에게 자백을 한 것이 참 다행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내가 눈 감았었더라면 연속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치과 의사가 되려 열심히 노력하던 23살의 케일리는 영원히 꿈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선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에드윈 라라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